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제가 요즘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오, 책을 읽어요. 책 주인공이 마라토너입니다. 진짜 힘든 운동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요? 곧 있으면 끝난다 뭐 이런 거? 아니요, 맥주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끝나면 맥주가 있을 생각에 마지막까지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들도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맥주 같은 안식처 기다리면서 버텨보시는 거 어떨까요? 말은 됩니다. 동기부여도 맥주 한 잔 시원하게 좋죠. 근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긴 한데 11월 1일입니다. 우리는 더 달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금 잠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다니요. 아우, 무섭네요. 11월 증시 다시 한번 좀 힘차게 달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연말이잖아요. 12월까지도 달려야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완주할 수 있도록 대신 함께하면서 옆에서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무한 반복되는 주식 투자 마라톤 같지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완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잖아요. 그럼요. 오늘도 열심히 2시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오늘은 금요일이 아닙니다. 11월 1일입니다. 파이팅 있게 또 키워드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참 여러 가지 시장에 변수가 될 만한 키워드들도 많이 있고 주요 이벤트들이나 어닝 쇼크에 약세 보이는 두산중공업도 있고요. 그쵸. 아직까지 개 구충제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모양이에요. 제일바이오 급등도 있었습니다. 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또 흔한 뉴스는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 또 시장에서도 좀 신선하다 이슈가 느끼는 것 이어가고 있고. 큰 글씨 중에서는 뭐부터 볼까요? 저는 감히 언급하기도 어렵습니다. 저거요. 예. 저거. 미운 73살. 원래는 이거죠. 신혜영님이에요. 미운 7살인데 미운 73살이 됐습니다. 누가요? 트럼프 대통령 나이 검색해봤더니 지금 73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시장 전반에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고 연준이 금리 인하면서 달러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되며 이제 외국인의 수급 상황도 좀 호전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까지 다 좋습니다. 코스피도 어느새 이제 2100선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다만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그리고 시장의 상승 탄력을 보더라도 뭔가 속 시원하다라는 느낌은 못 들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뭔가 베팅을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최근 3거래일 동안 순매수 하긴 했는데 규모가 겨우 800억 원을 넘어가고 있고 시장 자체도 0.4% 오늘 0.1%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죠. 상승하고 사주는 건 좋은데 뭔가 뚜렷한 탄력 자체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좀 트럼프의 충동적인 성격 한 번 정도 짚어봤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 그리고 호재거리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종목 얘기들 해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인데요. 아프리카 TV가 3분기 호실적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터치를 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에서 고성장을 이끌어냈는데 아프리카 TV에 쭉 있었던 인기 BJ들 있죠. 이제는 정말 방송한 지가 꽤 오래됐을 텐데 방송 스킬이 증가하면서 덕분에 이 콘텐츠 퀄리티가 개선이 됐고 쌓여가는 시간처럼 팬들과의 유대 관계 그리고 팬층이 두터워지면서 매출 증가 그리고 또 아프리카 TV의 매출 증가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아프리카 TV 실적과 주가 모두 선방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장중에 탄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8만 원 터치했던 느낌은 사라졌고요. 1.76% 오름세 75,2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과연 이 신고가 랠리 다시 한번 힘을 주면서 다음 주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종목 같아요. 아프리카 TV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도 한몫했다. 어떤 종목에 한몫을 했을까요? 여기서 나는 접니다, 저. 네? 오리온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리온이 3분기에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법인 분할 이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저도 꽤 많이 과자를 사 먹었거든요. 초코파이부터 뭐 스낵, 젤리, 오리오 거 엄청 사 먹었습니다. 저도 한몫했네요. 네, 그래서 저도 키워드는 저도 지분 있다고 하려다가 좀 오해 살까 봐 한몫했다라고 바꿨는데요. 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4분기에도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그대로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6.6% 이상 급등하면서 11만 3천 원까지 올랐는데요. 뭐 사실 오리온의 주가야 8월 초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또 연말이 되면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 게 음식료주 관련해서인데 오리온이 이런 모멘텀을 이제 연말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투자 매력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잠시 후에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남아 있습니다. 무난한 기대감. 이 무난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두 개 증권사에서 무난했다라는 표현을 동시에 썼습니다. 네. 바로 강원랜드를 두고 했던 이야기죠. 3분기 양호한 실적은 전망이 되는데 무난한 정도의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7%,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적 선방의 뒷배경 함께 찾아봤더니 카지노 피크타임에 테이블 운영 대수를 늘려서 고객의 참여도를 높였다는 점도 선방의 배경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배경으로는 낡은 머신을 교체해서 새로운 머신으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게임 속도가 빨라졌는데 그로 인해서 회전율도 높아져서 또 드로백이 증가한 효과까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죠. 강원랜드 1.75% 주가도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연말까지 잔잔하게 바라볼 만한 종목 맞는지 강원랜드까지 저희 종목 질문 모아와봤습니다. 11월의 첫날이기도 하고요. 오늘은요.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와 투자인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랜드 실적 전망 좋고요. 또 그리고 배당 메리트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강원랜드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하락에 따른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에 대한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그 5월 달에 진행했던 그 직원들에 대한 정상화가 9월부터 진행이 되었고 최근에는 그 기계 업데이트에 따른 그 로테이션이 빠르게 회전함에 따라 영업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국인 카지노의 특성상 내국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관광객 수 증가가 아닌 이제 영업 정상화에 따른 그 수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스권 정도에서 상단에 멈출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배당 매력도 3에서 5% 정도에 나오는 수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강원랜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영업 정상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는 과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이고요. 오히려 다른 파라다이스라든지 GKL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외 쪽에서 아니면 그 드랍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강원랜드보다는 좀 해외 쪽에 있는 카지노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외 쪽 카지노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강원랜드 봤고요. 오리온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8월 초부터 그래도 우상향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적 받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실적 호조로 인해서 5%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16만 원 정도까지는 뭐 한 내년 상반기까지 흐름을 지속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에서도 매출별로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흐름이 월별로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제가 쪽에서도 이제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마진율이 14에서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각각 베트남과 러시아 쪽의 시장도 계속적으로 공장 증설이라든지 초코파이 단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믹싱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그 매출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연말 돼서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잠깐 쉬었다 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를 조정할 때는 기회로 해서 분할 매수 관점
관점에 접근하시고 내년 1분기 내지 1분기 정도까지만 보유를 하고 계시면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또 시기까지 알려주셨고요. 아프리카 TV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플랫폼이 선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세계화 바람이 너무 거세죠. 우리 영롱 앵커가 아프리카 TV 대신에 롱 앵커 유튜브에서 하는 것만 봐도 그 바람을 알 수 있겠는데요. 아프리카 TV 전망 밝겠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TV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동영상 재생이라든지 한 15분에서 10분 정도의 컨텐츠 제작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생방송이 내지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광고와 믹싱이 되면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프리카 TV가 어떻게 보면 동영상 트렌드에서 주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8%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별풍선이라든지 이런 매출도 증가를 했겠지만 광고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눈에 띄게 성장 동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4분기에도 무난한 실적을 달성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도 오늘 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간 상황이지만 4분기 실적 내지는 내년도까지 보게 된다면 8만 5천 원 내지 9만 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조정이 준다면 그때 매수를 해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별을 받을 자신이 없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한데 아프리카 TV 또 실적 개선까지도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에 대해서 또 11월이 됐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뉴스들은 계속 팔로우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뷰 갖고 계십니까? 네, 이제 지난 31일 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짐으로써 보편적으로 글로벌이 양적화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없을 뿐더러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또 재정 정책을 통해서 증시를 좀 부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증시가 상방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근거를 댈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APEC 정상회담 때문에 정상회담이 철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어디서 개최를 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일단 1단계 합의안을 11월 중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2단계 합의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부과 예정이었던 11월 달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또 미국으로부터 500에서 600억 달러어치의 농산물을 수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 1단계 합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2단계 성사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원만한 합의가 2단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그 유동성 장세에 따라서 2150선을 돌파하기만 한다면 2250선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랠리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대형주 위주로 뭐 반도체도 조정을 하고 있지만 조정을 줄 때마다 비중 확대 내지는 분할 매수로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도 증시와 종목 방향성 탐색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